자, 미국의 다음 한 수는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 볼 이 이야기는요, 그냥 흔한 경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다음 세대의 세계 권력이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돈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아주 치밀한 전략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무려 80년 동안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미국 달러의 시대. 과연 그 막이 내리고 있는 걸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패권을 지키기 위한 비장의 카드가 바로 우리 눈앞, 이 암호화폐 세계 속에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낡은 금융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만남, 바로 여기서 말이죠. 그럼 먼저 도대체 달러가 어떻게 지금의 막강한 힘을 갖게 됐는지 그 역사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건 1944년에 시작됐습니다. 브레튼 우즈 협정으로 달러를 금에 딱 묶어버리면서 사실상 세계 화폐의 왕으로 등극했죠. 하지만 1965년부터 슬슬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진짜 저 많은 달러를 다 금으로 바꿔줄 수 있나? 하고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971년 결정적인 사건이 빵 터집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데 노란색 막대가 미국이 가진 금의 양이고 초록색이 해외에 풀린 달러예요. 보이시죠? 미국이 가진 금은 거의 그대로인데 해외에 풀린 달러는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한마디로 약속을 어긴 겁니다. 만약에 모든 나라가 한꺼번에 달러 줄게, 금 내놔 했다면 미국은 줄 금이 없었던 거죠. 결국 닉슨 대통령이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더는 달러, 금으로 안 바꿔줘. 바로 이게 그 유명한 닉슨 쇼크입니다. 달러의 첫 번째 시대가 막을 내리고 엄청난 신뢰의 위기가 시작된 아주 극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미국이 이대로 무너졌을까요? 컵만해요. 오히려 이 위기를 앞으로 50년 세계 금융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진짜 기가 막힌 한 수로 역전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천재적인 거래였어요. 첫째, 앞으로 전 세계 누구든 석유 사려면 무조건 달러로만 사야 돼. 둘째, 그럼 석유 팔아서 달러를 잔뜩 번 나라들은 그 돈으로 뭘 하냐? 다시 미국 국채를 사야만 했죠. 셋째, 그 대가로 미국은 이 나라들의 안전을 지켜주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이 시스템이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덕분에 미국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마법의 지갑을 갖게 된 셈이죠. 그걸로 경제도 키우고 군사력도 키우고 초강대국 자리를 굳건히 지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죠. 50년이 지난 지금 이 철옹성 같던 시스템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오고 있고 미국은 또 한 번 판을 바꿀 전략이 필요해진 거죠. 이 그림 좀 보세요. 지난 20년간 세계 경제의 힘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미국의 파이가 줄어드는 동안 중국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그 자리를 파고들었죠. 힘의 추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실제 돈이 오가는 세계 무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60%를 훌쩍 넘었던 달러 결제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빈자리를 다른 통화, 특히 중국 위안화가 조금씩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시스템의 균열은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죠. 브릭스 국가들은 이제 달러 그만 쓰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킨 건 다른 나라들한테 우리도 당할 수 있겠다는 공포를 심어줬죠. 결정적으로 중국이 위안화로 석유를 사기 시작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제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새로운 카드가 등장합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고 금융 패권을 다시 한번 꽉 쥐기 위한 디지털 시대의 승부수죠.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제2의 페트로달러는 대체 뭘까요? 그 해답의 중심에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가치가 미국 달러에 1대1로 딱 묶여있는 디지털 화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스테이블 코인이냐고요?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바로 99%. 정말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에서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99% 이상이 전부 미국 달러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미 이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세상이 사실상 미국의 달러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전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페트로달러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절묘해요. 일단 미국은 빚이 너무 많아서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 디지털 경제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팍팍 쓰도록 장려하는 거죠. 여기가 핵심인데, 법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그 돈을 반드시 단기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보관하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미국의 빚을 사줄 새로운 고객이 저절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걸 경제학에선 좀 어려운 말로 금융억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정부가 일부러 이자율을 낮게 눌러서 자기들 빚 갚는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에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이 전 세계 사람들을 미국의 채권 구매자로 만들어버리면서 이 금융억압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아주 세련되게 실행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미래의 돈과 금융 세상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 표를 보시면 달러 권력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브레튼 우주 시대엔 금에 대한 신뢰가, 페트로달러 시대엔 석유라는 필수 자원이 달러의 힘이었죠.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요. 바로 디지털 현금에 대한 수요가 그 힘의 원천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미국의 빚, 즉 미국 국채가 떡하니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미국이 전 세계에 파는 건 단순히 달러라는 종이돈이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최첨단 디지털 금융망을 통해서 자국의 빚 그 자체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돈이 완벽하게 디지털화되고 심지어 프로그래밍까지 가능해진다면 미래의 경제 권력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프라이버시와 통제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될 겁니다.